도대체 한국은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나는 영국에서 평생을 살아온 평범한 청년이야. 겨울이라고 해봐야 영국에서는 영상 5도 정도가 보통이라 코트 하나만 걸치고도 다닐 수 있었거든. 그런데 한국의 겨울, 그건 차원이 다르더라고. 한국에 오게 된 이유는 단순했어. 친구의 추천으로 서울에 있는 한 스타트업에서 6개월 동안 일할 기회를 얻게 됐거든. 한국이 IT 강국이라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직접 가서 살아보면 또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한국 문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도 있었어. 한류, K-드라마, K-팝 세계적으로 한국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걸 보면서 과연 실제로 가보면 어떤 느낌일까 하는 호기심이 생겼던 거야. 하지만 이 모든 기대감도 첫 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순식간에 얼어붙었지.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부터 찬 공기가 뺨을 때렸어. 아, 좀 춥네?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공항에서 숙소까지 가는 동안 이미 내 손은 얼어붙을 것 같았어. 영국에서도 겨울에는 춥다고 생각했는데 한국의 추위는 그와는 결이 다르더라고. 차가운 바람이 살갗을 파고드는 느낌이었어. 첫 출근 날 아침, 나는 얇은 코트만 걸치고 회사로 향했어. 바깥에 나가자마자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 이게 뭐야? 싶었지. 길을 걸어가는 한국 사람들은 하나같이 긴 롱패딩을 입고 있었어. 처음엔 솔직히 웃겼어. 패딩을 저렇게 길게 입으면 걸어 다니기 불편하지 않나 싶었거든. 그런데 몇 분 지나니까 그런 생각이 싹 사라졌어. 아, 나도 당장 롱패딩 사야겠다. 그날 저녁, 회사 동료에게 한국의 롱패딩 문화에 대해 물어봤어. 다들 롱패딩을 입고 다니던데 그거 필수야? 그러자 동료가 웃으면서 대답했어. 필수지. 한국 겨울은 롱패딩 없으면 못 버텨. 특히 너처럼 외국에서 온 사람은 더더욱 필수야. 나는 그날 퇴근하자마자 명동으로 달려가 롱패딩을 하나 장만했어. 그리고 다음 날 그 롱패딩을 입고 나서야 비로소 서울의 겨울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어.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어. 바로 온돌이었어. 한국에 도착한 첫날, 나는 에어비앤비로 예약한 원룸에 짐을 풀었어. 방은 아담하고 깔끔했지만 사실 큰 기대는 없었어. 어차피 6개월 정도만 지낼 공간이니까 따뜻한 침대만 있으면 됐거든. 그런데 바닥에 발을 딛는 순간 나는 깜짝 놀랐어. 뭐야, 바닥이 따뜻해? 영국에서는 바닥이 차가운 게 당연했어. 집 안에서도 양말을 신어야 했고 발이 시려우면 슬리퍼를 신었어야 했거든. 그런데 한국에서는 맨발로 돌아다녀도 바닥이 따뜻하더라. 이건 정말 신세계였어. 나는 침대 위로 올라가기 전에 바닥에 그대로 앉아봤어. 이게 뭐지? 싶은 마음으로 손을 대보고 얼굴까지 가까이 가져가 봤지. 따뜻한 기운이 그대로 몸으로 전해지는 게 너무 신기했어. 다음 날 아침, 회사에서 동료들에게 온돌에 대해 물어봤어. 너희 집도 바닥이 다 따뜻해? 그러자 동료들은 오히려 이상한 눈으로 나를 쳐다봤어. 당연하지. 한국은 다 그래. 그제야 나는 깨달았어. 온돌이 단순히 내 숙소에만 있는 특별한 게 아니라 한국의 모든 집에 있는 거라는 걸. 시간이 지날수록 온돌이 주는 따뜻함에 점점 익숙해졌어. 아니, 익숙해졌다기보다는 빠져들었다는 표현이 맞겠지. 회사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 지친 몸을 바닥에 눕히는 순간 피로가 싹 풀리는 느낌이었거든.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거 그냥 난방이 아니야. 이건 한국 사람들의 삶의 방식 자체야. 영국에서는 난방이 있긴 하지만 보일러를 틀어도 공기가 따뜻해질 뿐 바닥은 차가웠어. 반면 한국에서는 바닥부터 따뜻하니까 집 안전체가 훈훈했어. 그냥 단순히 따뜻하다가 아니라 그 따뜻함 속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어쩌면 한국 사람들은 그래서 가족끼리 바닥에 둘러앉아 함께 식사하고 대화를 나누는 걸까? 온돌 덕분에 자연스럽게 가까이 앉고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게 아닐까? 그렇게 나는 온돌을 통해 한국인의 삶과 정서에 조금씩 스며들고 있었어.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 온돌의 진짜 매력을 깨닫게 된 건 찜질방에 가고 나서였어. 온돌이 주는 따뜻함에 빠져들고 있었던 나는 한국 생활에 조금씩 익숙해지고 있었어. 바닥 난방의 편안함을 느끼며 매일 저녁을 보냈고
출근 전엔 온돌 덕분에 추운 아침에도 발이 시리지 않아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지.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어. 한국의 난방 문화에는 또 다른 세계가 기다리고 있었거든. 그날은 회사 동료들과 회식을 한 날이었어. 서울 겨울밤은 여전히 살을 에일 정도로 추웠고 따끈한 삼겹살과 소주를 곁들인 저녁 식사는 몸을 녹이기에 충분했어. 그런데 회식이 끝나갈 무렵 한 동료가 갑자기 말했어. 우리 찜질방 갈래? 찜질방. 그게 뭐야? 솔직히 처음에는 좀 당황했어. 한국 드라마에서 가끔 본 적은 있지만 직접 가볼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거든. 거기다 공용 사우나 같은 곳이라니 익숙하지 않은 문화라 약간 망설여졌어. 찜질방. 거기서 뭘 하는데? 내 질문에 동료들은 웃으면서 대답했어. 가면 알게 될 거야. 한국 와서 아직 한 번도 안 가봤다니. 이건 무조건 가야 해. 그렇게 반쯤 떠밀리듯이 찜질방에 가게 됐어.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어. 영하의 날씨 속에서 찬바람을 맞으며 온몸이 굳어있던 내 몸이 갑자기 풀리는 느낌이었어. 카운터에서 티켓을 사고 옷을 갈아입고 사우나로 들어갔지. 첫인상. 솔직히 좀 당황했어. 찜질방 내부는 생각보다 엄청 넓었고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누워있거나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어떤 사람들은 노란색 머리 수건을 양쪽으로 돌돌 말아서 귀여운 양머리를 만들고 있었고 TV에서는 한국 예능이 나오고 있었어. 이게 뭐야? 처음에는 문화 충격이었어. 공용 공간에서 바닥에 누워있는 모습이 어색하게 느껴졌거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분위기에 점점 녹아들었어. 동료들이 가장 먼저 안내한 곳은 불가마였어. 나는 별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들어간 순간 숨이 턱 막혔어. 으악, 너무 뜨거워. 나는 깜짝 놀라서 바로 문을 열고 나올 뻔했어. 그런데 동료들은 태연하게 바닥에 앉아서 땀을 뻘뻘 흘리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이건 적응하면 진짜 개운해. 좀만 참아봐. 나는 반신반의하며 바닥에 앉았어. 처음에는 뜨거운 공기가 온몸을 감싸는 게 버티기 힘들었지만 몇 분 지나자 신기하게도 몸이 점점 적응했어. 이마에서 땀이 송골송골 맺히면서 피로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더라고. 이게 생각보다 좋은데? 그렇게 우리는 불가마에서 15분 정도 버티다가 밖으로 나왔어. 차가운 공기가 확 밀려오면서 뜨거웠던 몸이 급격히 시원해졌어. 그때 동료가 말했어. 이제 황토방 가볼래? 황토방은 불가마보다는 덜 뜨거웠지만 은은한 열기가 온몸을 감싸면서 뭔가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 바닥에 누워있으니까 온돌에서 느꼈던 그 익숙한 따뜻함이 그대로 전해졌지. 이거 온돌이랑 비슷하네. 그제야 깨달았어.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한국의 온돌 문화를 극대화한 공간이었어. 그냥 바닥 난방이 따뜻한 게 아니라 그 따뜻함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모이고 쉬고 힐링하는 곳이었던 거야. 찜질방에서 나와 우리는 매점으로 향했어. 거기서 동료들이 추천한 한국식 간식을 처음 맛봤지. 이거 꼭 먹어야 해. 그들이 건넨 건 식혜와 계란이었어. 식혜? 단맛이 나는 차가운 음료였는데 뜨거운 불가마에서 땀을 빼고 마시니까 환상적으로 맛있었어. 그리고 삶은 계란을 먹는 방법도 독특했어. 동료들이 이마에 계란을 탁 깨뜨리는 걸 보고 깜짝 놀랐지. 뭐야? 그렇게 먹는 거야? 응. 한번 해봐. 나도 따라 해봤어. 이마에 계란을 부딪히니까 딱딱한 껍질이 갈라지면서 깔끔하게 벗겨졌어. 평범한 삶은 계란인데 이상하게 이곳에서 먹으니까 특별한 느낌이었어. 우리는 매트 위에 둘러앉아 식혜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 평소 회사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이 자연스럽게 오갔고 나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친밀감을 형성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어. 따뜻한 바닥에 모여 앉아 서로의 온기를 나누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도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날 밤 나는 찜질방의 한쪽 구석에 자리를 잡고 바닥에 누웠어. 공용 공간에서 자는 게 어색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너무 편안했어. 온돌이 깔린 바닥이 따뜻해서 이불이 없어도 충분했거든.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찜질방을 좋아할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은 것 같았어.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었어. 따뜻한 바닥 위에서 함께 땀을 흘리고 쉬고 대화를 나누며 서로의 정을 나누는 공간이었어. 나는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이 온돌 문화를 통해
단순히 따뜻한 바닥 그 이상의 가치를 깨닫고 있었어. 그런데 이 모든 감동을 뒤흔드는 사건이 다음날 벌어졌어. 나는 찜질방에서 나와 한참을 걷다가 엄청난 추위 속에서 정말 큰 위기를 맞이했거든. 찜질방에서의 밤은 생각보다 깊고 평온했어. 바닥에서 자는 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온돌의 따뜻함 덕분에 몸이 완전히 녹아내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 한국 사람들은 왜 찜질방을 좋아하는지 이제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 그렇게 기분 좋게 아침을 맞이하고 찜질방을 나섰는데 그 순간부터 내 하루는 완전히 꼬이기 시작했어. 문을 나서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강타했어. 전날의 따뜻한 기억이 단숨에 날아가 버릴 정도였지.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어. 어제보다 더 춥잖아. 스마트폰을 꺼내서 날씨를 확인했어. 영하 15도. 내 평생 이런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어. 영국에서는 영하 2도만 돼도 사람들은 난리가 나는데 여기는 그것보다 훨씬 더 추웠어.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야? 배터리가 왜 이렇게 빨리 닳지? 스마트폰 배터리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어.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분 지나자 배터리가 10% 미만으로 떨어졌어. 설마 갑자기 전날 동료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 너 조심해야 돼. 한국 겨울은 너무 추워서 핸드폰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될 수도 있어. 나는 급하게 지도를 켜서 숙소 위치를 확인하려 했어.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이 완전히 꺼져 버렸어. 망했다. 내가 위치를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길을 잃었다는 걸 깨달았어. 나는 최대한 기억을 더듬으며 걸었어. 찜질방에서 나올 때 대충 방향을 봤으니까 감으로라도 찾아가야 했어. 하지만 영하 15도의 바람 속에서 길을 걷는 건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 찬 공기가 코를 찌르고 숨을 쉬는 것조차 아팠어. 롱패딩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과 손이 얼어붙을 것 같았어. 안 되겠다. 가까운 카페라도 들어가야겠어. 주변을 둘러봤는데 이상하게도 눈에 띄는 가게가 없었어. 아까 지나친 거리와는 전혀 다른 곳 같았어. 그때부터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 이러다 진짜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발이 점점 감각을 잃어갔어. 마치 얼음 위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손을 비벼도 따뜻해지지 않았어. 심지어 롱패딩 안으로도 한기가 스며드는 듯했어. 순간 내 머릿속을 스치는 생각. 이렇게 춥고 힘든데 온돌이 있는 따뜻한 방에서 몸을 녹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멀리서 작은 식당이 보였어.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게 보이자마자 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그곳으로 향했어. 식당 문을 열자 따뜻한 공기가 나를 감쌌어. 순간적으로 온몸이 녹는 듯한 기분이었어. 나는 말 그대로 털썩 주저앉았어. 어머, 괜찮아? 주인 할머니가 놀란 얼굴로 다가오셨지. 너무 추워서요. 나는 얼어붙은 손을 비비며 겨우 대답했어. 할머니는 나를 안쓰럽게 보시더니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주셨어. 여기 앉아. 바닥 따뜻하니까 몸 좀 녹이고 가. 나는 그제야 바닥을 바라봤어. 그곳에는 온돌이 깔려 있었어. 나는 무릎을 꿇고 바닥에 손을 대봤어. 따뜻했어. 너무 따뜻했어. 온몸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어. 순간 나는 뭔가 깨달았어. 온돌이란 게 그냥 난방 시스템이 아니구나. 내가 어제 찜질방에서 느낀 그 따뜻함은 단순히 바닥이 따뜻해서 좋은 게 아니었어. 온돌은 차가운 세상 속에서 사람들에게 안식처를 주는 거였어. 나는 손을 바닥에 대고 천천히 숨을 골랐어. 할머니가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어주셨고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국물을 한 숟갈 떴어. 그 순간 몸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기분이었어. 나는 그날 서울 한복판에서 얼어 죽을 뻔한 경험을 통해 온돌의 진정한 가치를 깨달았어.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따뜻하게 해주는 기술이 아니었어. 그것은 한국인의 삶과 정서가 담긴 문화였어. 왜 한국 사람들은 온돌 위에서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눌까? 왜 찜질방에서 낯선 사람들과도 쉽게 친해질까? 그건 단순히 따뜻한 공간 때문이 아니야. 온돌은 따뜻함을 공유하는 문화야. 온돌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문화를 만들어. 영하 15도의 혹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나는 따뜻한 온돌방에서 국밥 한 그릇을 먹으며 마음까지 녹아내리는 경험을 했어. 그제야 나는 진정으로 한국의 난방 문화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한 것이란 걸 깨달았어.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결심했어. 이제 나도 이 온돌 문화를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겠어. 그렇게 한국에서의 겨울은 나에게 단순한 계절이 아니라 새로운 깨달음의 시간이 되어가고 있었어. 그날 이후로 나는 한국의 온돌 문화에 대해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갖게 되었어. 단순히 따뜻한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하다는 수준을 넘어서 그 속에 담긴 정신과 공유의 문화를 이해하게 된 거야. 한국에서의 겨울은 단순히 혹한의 계절이 아니라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걸 깨달았지. 온돌의 따뜻함은 단순한 물리적인 온도가 아니었어. 그것은 한국 사람들의 삶 속에 스며든 함께하는 따뜻함이었어.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따뜻함을 절대 잊을 수 없게 되었어. 6개월간의 한국 생활이 끝나고 나는 영국으로 돌아왔어. 가족들과 친구들은 한국 생활이 어땠냐고 물었고 나는 신나게 이야기했어.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음식도 맛있고 사람들도 친절하고 무엇보다도 온돌이 있었어. 하지만 가족들은 내 말에 별로 관심이 없는 듯했어. 특히 온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다들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 바닥 난방. 그게 뭐가 그렇게 특별해? 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말문이 막혔어. 특별하지 않은 게 아니야. 한국에서는 그게 사람들을 더 가깝게 만들어줘. 그런데 정작 영국 집으로 돌아와 보니 진짜로 그 온기가 사무치게 그리워졌어. 영국의 겨울은 한국만큼 춥지는 않지만 집 안은 오히려 더 추웠어. 라디에이터를 틀어도 공기만 데워질 뿐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어. 집에 들어오자마자 양말을 신어야 했고 발이 시려서 카펫 위를 찾아다녀야 했어.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은 집 안에서 따뜻함을 공유하는 문화가 없다는 거였어. 한국에서는 온돌 덕분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바닥에 모여 앉았어.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의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 하지만 영국에서는 각자 따로 떨어져서 소파에 앉거나 각자의 방으로 흩어졌지. 그때 깨달았어. 온돌이 없다는 건 단순히 바닥이 차갑다는 문제가 아니었어. 그건 사람 사이의 온기도 사라진다는 뜻이었어. 나는 한국에서 보냈던 겨울이 갑자기 그리워지기 시작했어. 그날 밤 나는 인터넷을 뒤지기 시작했어. 영국에서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한국의 온돌을 영국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는 정보를 찾았어. 하지만 대부분의 영국 가정은 바닥 난방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 전체를 뜯어 고쳐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나는 고민했어. 온돌을 설치할 수 없다면 최소한 한국식 따뜻함을 내 삶에 가져올 방법은 없을까? 그리고 그때 나는 아주 간단한 해결책을 찾았어. 바로 전기 매트였어. 한국에서는 겨울철 전기 매트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게 그냥 하나의 보조 난방 기구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전기 매트는 한국 온돌 문화를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었어. 나는 곧바로 한국 브랜드의 전기 매트를 주문했어. 며칠 후 도착한 전기 매트를 침대 위가 아니라 거실 바닥에 깔았어. 그리고 그 위에 담요를 깔고 누워봤지. 그리고 그 순간 나는 한국에서 처음 온돌을 경험했을 때의 감각을 다시 떠올릴 수 있었어. 바닥이 서서히 따뜻해지면서 마치 한국의 작은 원룸에서 지내던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 나는 그 위에 앉아서 가족들에게 말했어. 이 위에서 같이 차 마실래? 처음엔 다들 어색해했지만 결국 가족들이 하나둘 모여서 전기 매트 위에 앉기 시작했어.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거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 온돌은 없었지만 그 온기가 주는 정은 다시 우리 곁에 돌아온 것 같았어. 전기 매트를 사용하면서 조금은 만족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온돌의 진짜 따뜻함이 그리웠어. 그리고 단순히 바닥의 온기만이 아니라 그 온기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온기가 그리웠어. 나는 한국에서 만났던 친구들에게 연락을 하기 시작했어. 나 다시 한국 갈지도 몰라. 처음에는 농담처럼 말했지만 점점 진심이 되어갔어. 온돌 문화는 단순한 난방 방식이 아니었어. 그건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더 가깝게 만드는 방법이었고 나는 그걸 직접 경험했어. 그래서 나는 결심했어. 다시 한국으로 가자. 그리고 이번에는 더 오래 머물러 보자. 한국에서의 겨울이, 온돌이, 그리고 찜질방에서의 따뜻함이 내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으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여러분, 혹시 한국의 온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만약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꼭 한번 경험해 보길 추천할게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이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건 한국 사람들의 삶과 정서가 담긴 하나의 문화예요.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번 경험하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나는 이제 한국이 너무 그리워요. 그리고 조만간 다시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때 다시 그 따뜻한 온돌 위에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길 바라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이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앤드 구독 잊지 마세요. 여러분이 경험한 한국의 온돌 문화는 어땠나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다음에 듣고 싶은 이야기 주제가 있다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